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 어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돌리지 않고 서울입니다. 하나원에서 서울을 받기 위해서 제빛 뽑기를 했어요. 한어와 열의에 차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근데 저희 때가 300명이 왔어요. 한 6, 70명이 지원했습니다. 서울 가겠다는 사람만 6,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3분의 1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지. 6, 70명인데 10개니까 5분의 1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거죠. 뽑는데 뽑는 순간 그저 막 한어가 진동을 합니다. 저도 뽑았어요. 이제 서울 갈 사람 정해진 겁니다. 10명이. 그 다음에 집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 몇 개, 어느 지역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탈북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잘 지냈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탈북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탈북민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 어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돌리지 않고 서울입니다. 저는요 하나원에서 서울을 받기 위해서 제빛 뽑기를 했어요. 왜 제빛 뽑기를 하냐면 서울에 집은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서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네모난 통에 종이 쪽지에다 번호를 적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꽝을 뽑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한어와 열의에 차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근데 저희 때가 300명이 왔어요. 여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몇 개 나왔게요? 17개가 나왔습니다. 17개 중에 총무, 부총무는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을 준답니다. 억울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요. 그리고 고위층이 오게 되면 또 나갑니다. 그런 정도가 그 안에서는 한 7개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개가 남은 거예요. 한 6, 70명이 지원했습니다. 서울 가겠다는 사람만 6,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3분의 1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지. 6, 70명인데 10개니까 5분의 1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거죠. 뽑는데 뽑는 순간 그저 막 한어가 진동을 합니다. 나 뽑았어! 막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로또 당첨된 기분인 것 같아요. 저도 뽑았어요. 네, 제가 운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은 거예요. 이제 서울 갈 사람 정해진 겁니다. 10명이. 그 다음에 집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 몇 개, 어느 지역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탈북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강남은 아닙니다. 강남은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웃기게도 노원구, 양천구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탈북민들 대부분이 노원구, 양천구에 살고 있고 우리가 들은 정보에는 노원구, 양천구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저희 때가 이제 노원구, 양천구, 금천구, 그리고 중구, 동작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디 가시겠어요? 중구나 동작구 가죠. 그죠? 양천구나 금천구, 노원구는 안 간단 말이에요.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부동산에 그쪽에는 안 오르고 있는 걸 분명 다 올랐지만 그런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양천구나 노원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다 안 가는 저는 중구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는 뭐야? 중국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야? 막 이름도 남산타운. 근데 그 남산이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도 그 남산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김정일이 나온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산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남산이 있대. 근데 나는 그 김정일이 나온 남산이니까 뭔가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남산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다른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산 지하실이라는 게 있대. 남산 지하실이 뭔데? 그러니까 거기가 안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가면 안 좋을 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막 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로 온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강북구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양천구와 금천구, 노원구만 알고 있다는 탈북민들이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나원에 있으신 선생님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서울 가면 거지 돼요. 지방에서 돈 열심히 모아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강남에 거지가 넘쳐나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얘기 지금 생각하면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강남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사는 동네잖아요. 거기서 탈북자가 갔으면 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는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강남 3구는 피하는 겁니다. 지금이니까 강남 3구가 있는 줄 알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올리 좋은 거 양천구, 노원구. 네, 여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인기 있는 데는 인천,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시흥, 안성 여기가 좋아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흥에는 남자 하나원이 있고요. 안성에는 저의 여자 하나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권에도 시흥, 안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김포, 그리고 뭐 용인 그런 경기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자기 들은 거, 아는 거 여기 안에서만 정보가 습득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원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저희는 임대주택에 들어갑니다. 임대주택이 저희 때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SH공사, LH공사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저는 공공임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였고 남산타워는 보면은 국가가 지은 건 아니고 개인 그 건설업체가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3개 동만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다 부자 동네이고요. 그 3개 동만 이제 14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우리에게 배정을 한 거죠. 거기서 한강이 내다보이면은 그 최고의 뷰라고 하더라고요. 한강뷰는 더 비싸대요. 그런데 저는 운 좋게도 한강뷰를 받았습니다. 그 직선으로 쫙 내다보면은 한강이 보였거든요. 그런 집에 있었는데 그 공공임대주택의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서 제가 5층이었는데 그 아래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 남산타운 아파트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또 그 서초에 제가 잠깐 살았거든요. 거기는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한 명이 떨어져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신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5년을 살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게 탈북민들이 주택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분양권이냐면은 공공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상관없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특별 분양 찬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분들에게는 되게 역차별적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거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단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이고 구입할 수 있는 거. 이게 로또라고 하잖아요. 요즘 주택들을. 근데 그거를 특별 분양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우선 분양을 받게 되면은 좋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주택을 하나 살 때 3억이었어요, 그 분양가가. 그러면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받잖아요. 계약금 3천만 원만 내면은 중도금하고 마지막 잔금은 이 집을 제가 들어갈 돈이 없으면은 전세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은 아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내가 내더라도 나머지 2억 7천을 어떻게 낼 거예요? 빌린다고 해도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이용하는 탈북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분양을 받아요. 분양을 받고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분양을 받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했던 탈북민들이 법의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실형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을 한 사례도 나온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탈북민들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장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장주에는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나 이런 게 가까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병세권, 뭐 병원도 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면서 요즘은 분양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그 분양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주더라도 사용 못하는 탈북자도 있다는 거를 모르시잖아요. 주면은 다 사용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10년간 수급자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계약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집을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의사가 딱 되니까 저희 남편이 그 다음에는 수익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이 있지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분양권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어쨌든 경쟁적인 면에서나 수익 면에서는 우리가 그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 집은 그냥 저희가 줍줍이라고 하죠. 분양하고 남은 거, 분양되지 못한 거 있잖아요. 미분양에서 그냥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거, 거기서 하나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 곳은 송도인데, 그러면 탈북자들이 지금은 어디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뭐 17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을 선호합니다. 서울을 선호하는데 강남은 가기가 꺼려하게 되겠죠. 뭐 물가도 비싸고, 저도 서초에서 한 1년 반 살았는데 비쌉니다. 확실히. 비싸고 주차장을 봐도 달라요.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는 외제차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서초 가니까 그 가난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주차장에는 다 벤츠, BMW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되게 중요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는 거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더라도 벤츠를 타고 다니시고 싶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강남은 좀 다르구나 이런 거 느꼈었거든요. 차들도 보면 달라요. 벌써 강북에 들어오면은 외제차 보기 드문데 강남에 가잖아요. 그럼 막 페라리 이런 거 막 다니거든요. 탈북민분들 오셔서 좀 멋있는 차 보고 싶다 하면 그냥 강남에 차 끌고 나가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강남은 좀 피하는 것 같고요. 의외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 중계동을 선호합니다. 탈북민 분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가 학군이 좋대요. 탈북민 엄마들도 이렇게 학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목동도 또 학원가가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오히려 선호합니다. 학교, 아이들의 공부를 좀 잘 시킬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위주로 찾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 좋은 데면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상관없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를 모두 달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직장과 가까운 곳, 여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쨌거나 저는 이사를 10번 정도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더 좋은데 더 나쁜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디든 마음 붙이고 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이번에 그 인천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떠난다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른 점 뭔지 아세요? 이사 와서? 방송이 다릅니다. 네, KBS가 중앙방송을 하고 나서 지역방송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 뉴스가 나오고요. 인천은 인천 뉴스가 나와요. 경인 뉴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충북에 가면 충북 뉴스 이게 나와요. 이거 빼면은 내가 지방에 왔다는 거 전혀 못 느끼겠네. 그렇거든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근데 방송 보면은 KBS가 9시에 모르는 아나운서가 나왔어. 저 누구야? 이렇게 봤더니 경인방송국의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경인방송입니다 하면서 하는 지역방송 시간이 있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한 방송을 보죠. 어느 지역에 가든. 조선중앙방송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평양 지역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만수대 통로랑 과학기술 통로라고 해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국이 동일한 방송을 보죠. 과학기술 방송이랑 만수대 통로는 평양만 보는 겁니다. 주택가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주택 공급가라는 게 따로 있어서요. 군에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급가에 가서 집을 신청하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해 주는 동안에 이사 가거나 이런 것도 그냥 다 국가가 정해 주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나 저쪽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집이 나왔으면은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슨 그 집을 받고 이사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본인의 자율적인 의지는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북한에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럽니다. 오늘 이사 가야 된대요. 왜요? 그러면 직장 옮겼대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면 집도 같이 옮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이것도 안 되고요. 그냥 국가가 너는 저쪽에 가세요 하면 가는 거고 이쪽에 오세요 하면 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좀 이사를 10번 하면서 느낀 건데 스스로 모든 걸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부담이 엄청 될 때도 있어요. 북한처럼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해주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수긍해서 이렇게 끌려가면은 자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머리 터질 것 같거든요. 계약서 써야지, 또 이사 가야지, 가스 그것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선을 옮기잖아요. 나 그거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바쁜 시대에 인터넷을 꼭 굳이 그렇게 옮겨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뚝 끼면은 아이디가 연결이 되면서 막 내 이름만 되면은 그 집에 바로 돼서 그냥 꽂으면 안 되나? 그런 게 너무 귀찮고, 카드사나 은행 여기에다가 주소를 바꿔야 돼요. 통신사에도 다 바꿔야 되고, 그거 안 바꾸면은 그 편지 같은 게 옛날 집으로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바꿔야 되고, 제일 힘든 거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겁니다. 학교에 또 보내야 되고, 그 학교 보내면은 그 세트로 또 학원을 다 옮겨야 돼요. 그 작업이 한 2주는 갑니다. 2, 3주. 저는 집 꾸미는 거 최대한 다 버립니다.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북한 여자들이 좀 집 꾸미는데 진심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은 내 겉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옷을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집을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가깝지 않고는 집에 안 와보니까. 근데 북한은 오히려 집이 나를 보여주는 유일한 장소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모임을 갖거든요. 뭐 밖에 식당도 없고 카페도 없고 뭐 영화관도 없고 하니까 다 집에 모여서 노는 겁니다. 집에 모여서 카드놀이 한다든지 윷놀이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집을 잘 꾸며놓은 걸 보여주는 게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한국에 오신 탈북 여성들 집에 가면 깜짝 놀랐다는 한국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자기네도 못 쓰는 최신 가전을 들여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막 빚을 져서라도.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이 집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값비싼 가전을 들여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인을 초대해서 집 구경을 시켜주는 게 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사 가잖아요. 안 부르던 친구도 다 불러요. 막 연락해서 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면서 그러죠. 내가 네 집을 가서 이렇게 꼭 봐야 되냐 하면서 툴툴거리면서도 또 가봐. 왜냐면 봐야지 나도 너 얼마나 잘 사는지 아니까. 근데 예전에는 빈정거리는 마음으로 갔다면 요즘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있잖아요. 아, 집을 사서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집 사면 다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화장실 문짝 하나만 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을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도 이제는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축하해줄 만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집들이를 한 2-3번 갔다 왔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다들. 그 실링팬 아시죠? 여기 그 달려서 막 돌아가는 거. 네, 저는 그런 바람개비 같은 날아가는 그 실링팬 달아놓고 집에 누워서 책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상상 속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이사 간 친구가 집에 불렀는데 그걸 해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요즘은 아파트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급지고 멋있었어요.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해, 집 산 거.